4대강 물줄기로 유입되는 오염물질들 가운데 최소 70% 이상의 비율을 비점오염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강수량이 많은 장마철, 비점오염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N 뉴스 이혜원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버리는 쓰레기, 가축의 분뇨 등이 강우에 의해 쓸려가면서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배출된 물질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을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요. 비점오염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밀착 취재 정세영 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2월부터 시작된 장마 기간, 수질 오염의 약 70%를 차지하는 비점오염원을 찾아 도심으로 나가보았습니다. 도로의 빗물바지에 버려져 있는 담배꽁초,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 배출된 쓰레기들과 덮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야적장도 도심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의 대변을 보신 적 있나요? 여기저기 강아지 똥 많이 봤죠. 잘 안 치우고 가는 사람도 많죠. 이처럼 동물들의 배변도 장마철에 빗물에 휩쓸려 하천으로 유입되는 비점오염원 중 하나입니다. 농촌 지역으로 가보았습니다. 논밭에서 흘러나오는 토사가 물에 쓸려 내려갑니다. 일상과 밀접하게 자리하고 있는 비점오염원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김재현 도가대학교 환경공학부 교수와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비점오염원은 수질에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비료와 같은 논밭의 잔재 물질이 하천으로 들어가면 수질 오염을 유발합니다. 토사 내의 중금속, 탄화수소와 같은 것들도 해양 생물의 성장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동물의 배설물이나 길가의 쓰레기, 하수도에서 검출되는 박테리아 또한 일상 곳곳에 자리하고 있지만 모르고 지나갔던 비점오염원들. 특히 장마철에는 빗물에 쓸려 내려가는 비점오염 물질이 양이 많아지므로 예방과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SBN 뉴스 정세현 기자였습니다. 정부가 2020년 발표한 제3차 강우 유출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에 따르면 한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의 약 60%가 비점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비점오염과 관련하여 김예은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김예은 기자, 비점오염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네, 수질오염은 점오염과 비점오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장소를 점오염원, 임의로 발생하는 장소를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지속적으로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공장이나 하수 처리장이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이 발생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것 같은데요. 네, 정확합니다. 비점오염원이랑 공장과 같은 점오염 이외에 도시, 도로, 농지, 산간 등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장소입니다. 비점오염원에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어 하천 수질과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비점오염이라고 합니다. 비점오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시민들이 비점오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혹시 비점오염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는데요? 예? 아니요. 비점오염의 뜻을 알려줘 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비점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나요?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겠네요. 대슈? 네, 됐습니다. 갑니다요. 저도 개를 키우는데 산책할 때 다른 견주분들도 배변을 꼭 치우면 좋겠어요. 네, 모두 맞습니다. 비점오염을 모르는 시민들도 뜻을 알게 되면 예방 방법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비점오염을 예방하는 방법들은 간단합니다. 빗물바지에 노점상에서 나오는 하수, 담배꽁초, 껌,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이 외에도 반려동물 배변 수거, 세탁기 앞베란다 설치, 세차장 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행동들입니다. 그렇다면 여름 장마철, 특히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비점오염원은 여름철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나라 계절 특성상 하천의 수질오염과 여름철 녹조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 장마철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는데요. 먼저 개인은 앞서 언급했던 수칙들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비가 왔을 때 토사와 분유가 하천으로 바로 유출되는 것을 막아야 하며 농약과 비료, 살포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업단지와 공업지역에서도 오염물질이 발생하는데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사업장 및 산업체의 원료와 폐기물이 빗물에 닿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하고 야적장은 지붕이나 덮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배수로를 점검하여 퇴적물을 제거하고 빗물이 비저오염 저감시설로 유입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슈체크 김예은 기자였습니다. 비저오염은 평소의 작은 습관들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전무만 예방 서포터즈 BO입니다. 피디님, 저희 오늘 하게 될 컨텐츠가 뭔가요? 네, 오늘은 밖에 비가 오고 있는 관계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퀴즈쇼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비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비? 깜? 가사를 미안, 가지고. 뭔지 모르잖아. 저는 이제 성적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저희 팀명이 그렇게 애달플 수가 없습니다. 디제로? 오케이. 저는 제가 제일 제일 좋아하는 노래 중에 비라는 노래 있는데 그게 제일 떠올라요. 네, 현재 대한민국에 장마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장마로 인해서, 비로 인해서 일어나는 환경오염에 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환경오염? 비 오면 깨끗하게 씻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미세먼지가 이렇게 싹 씻겨 내려간다. 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북쪽의 오호츠크의 고기압과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만나 형성되는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내리는 장맛비는 건조해진 땅을 촉촉하게 적셔주어 단비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 장맛비가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번 장마로 인해 발생하는 비저오염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오늘 여러분 퀴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오염원은 오염의 발생원을 특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고 비점오염원의 경우 장소를 특정할 수 없이 넓은 면적에 걸쳐서 다수의 공급원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곳을 의미하는데요. 자, 문제 1번 나갑니다. 자, 그러면 비점오염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비점오염원이 아닌 것. 네, 석훈. 네, 김석구 씨. 6번 공장 폐수. 네, 맞췄습니다. 100점 1등 이 하셨고요. 정도는 기본이지. 짜친 거 아니, 아닌데? 깜친 거예요. 아니야. 전혀 짜고 치고 한 게 없습니다. 산업폐수인 점오염원은 특정 지점에서 발생을 한 곳으로 모여진 후에 처리되어서 하천으로 방류가 되기 때문에 오염물질 배출 지점은 물론 오염 경로나 유출 유량이 정확하게 선정되어서 처리하기 쉽습니다. 산업폐수는 점오염원이었습니다. 아쉽다. 플러스 100점? 네, 획득해. 플러스 100점? 기상청에서 발표한 기상백서에 의하면 호우에 의한 재해는 장마 기간에 집중되어 발생한다고 합니다. 장맛비로 인해 수질 오염이라는 피해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여러 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염물질이 토지 표면에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오염물질이 장마로 인해 강이나 바다로 흘러가서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나갑니다. 한반도 기상 변화를 이유로 기상청은 장마 예보를 중단했는데요. 몇 년도부터 중단했을까요? 주관식입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 기상청분들 데려다 장마 예보를 몇 년도부터 중단했냐? 네, 아니 이걸 어떻게 알아? 자신 있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200점. 혹시 정답. 네, 은호. 2006년. 아, 틀렸습니다. 이걸 어떻게 맞춰요? 그다음 나머지 두 분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너 알아? 아까 맞췄으니까 먼저 한번 해보세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러면 어려우니까 업 다운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은호가 말해주신 2006년. 2006년 업입니다. 그거보다 더 최근이다. 최근이다. 확실히 중단을 하긴 한 거죠. 네, 석훈! 네, 2017년 2017년 다운. 17년 다운. 2007이라 그랬나? 6. 2006 업? 17 다운. 자, 이제
재원이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재원이 틀리면 다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오케이. 아무나 해. 아무나 해. 나도 쟤 그냥 못 맞춰. 불렀잖아. 어. 저 네, 재원. 2014년. 네, 다운입니다. 어. 자, 이제 세 분에게 모두 기회가 주어지고요.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2000. 저 네, 재원. 2010년. 네, 다운. 은호 네, 은호. 2008년. 업입니다. 2009년. 업입니다. 오? 2008년 업이라고 했고요. 2010년 다원이라며. 네, 2009년. 2006년이라는요. 재원. 뭔 소리야? 아니 2008년 어글 은호. 2006년이라서 200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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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잘 못해 이거. 2006년. 나 잘 못해 이거. 퀴즈 3번 문제. 도시의 중금속, 기름기를 머금은 토사, 농지의 농약, 비료와 같이 토지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 하천을 오염시키는 것을 비정오염이라고 하는데요. 즉, 오염원의 배출 지점이 정확하지 않고 불특정 장소에 오염원 배출에 의한 오염을 비정오염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방금 말했던 오염물질 몇 가지 얘기했을까요? 어? 문제. 정답. 네, 은호. 5가지. 아, 틀렸습니다. 덕분. 네, 4가지. 네 가지 맞습니다. 뭐야? 와. 아니 왜 이렇게 너무- 못해?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아 이거 억까. 진짜 사기 아니고 억까. 진짜 사기 아닙니다. 자, 그다음 4번 문제. 4번 가보자. 이거 문제는 진짜 가보자. 초성 퀴즈인데요. 오. 네, 제가 보여드리는 문제 4가지를 보시고 자, 한 문제당 100점씩 부문 점수 가능하고요. 총 4문제를 다 맞히시는 경우 400점을 획득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비점 오염 물질에는 대략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은호. 네. 한 문제만 맞춰도 되는 건가요? 네, 한 문제만 맞춰도 1번 됩니다. 토사. 1번 맞췄습니다. 100점 획득하셨고요. 그 다음 자, 재원이와 석훈 오빠에게 이제 기회가 주어지고요. 이게 비정오염만 만드는 거. 네,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비점 오염은 물질입니다. 물질? 네, 물질. 재원. 재원. 3번 중금속. 3번 중금속 맞았습니다. 덕분. 네, 석훈. 2번 오염물질. 2번 오염물질 맞았습니다. 뭐야 날먹이야. 날먹인데? 자, 그 다음 마지막 4번. 세차장. 자, 세 분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세차장. 뭐야 저거? 일리가 있네요. 자, 맞지? 그러면 제가 힌트를 드릴 테니 힌트. 오케이. 스피드로 외쳐주시면 됩니다. 자, 힌트! 제초제 농약! 제초제하고 농약을 떠오르면 이 단어를 연상시킬 수 있어요. 은호. 은호! 살충제. 맞았습니다! 와. 나 세척제 이런 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자, 이제 5번 문제 나갑니다. 오케이. 500점짜리 문제이고요. 500점. 점점 커지네요. 네, 점점 오케이. 커집니다. 가보자. 한 방이야. 인생한 방. 자, 생활 속에서 비점 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은호. 은호. 집 앞에 청소하기. 네, 객관식이었고요. 아. 네. 자, 보기가 주어져 있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랄게요. 자, 1번. 비가 오기 전 집 앞과 골목을 깨끗하게 청소하지 않는다. 2번. 길거리, 빗물 바지에 음식물 쓰레기나 담배 꽁초, 휴지 등을 버린다. 3번. 야외 활동 중에 발생하는 쓰레기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준다. 4번. 라면, 찌개 국물, 음료수 등을 계곡이나 바다에 버린다. 5번. 텃밭을 키울 때 유기농 퇴비 대신 비료 사용을 과하게 한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은호. 가위바위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위바위보. 네, 은호 기회 주어졌습니다. 3번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네, 맞습니다. 500점 획득하셨고요.
문제 6번 나갑니다. 600점짜리 문제입니다. 가보자. 자, 2015년 기준으로 전국 수계, 한강, 낙동강, 영산강, 섬진강에 유입되는 총 인의 몇 %가 비저모형원에서 배출이 될까요? 주관식입니다. 이게 뭐야? 주관식. 총이 몇 %? 자, 세 분에게 모두 기회가 있습니다. 다운으로 말씀해 드릴게요. 이건 뭐 한 번씩 가야지. 군 석훈, 50%. 은호 은호, 70%. 70% 다운. 재원 재원, 65%. 다운. 은호 은호, 60%. 맞췄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2016년 전국 오염원 조사에 따르면 60%라고 합니다. 아쉽다. 단순하네 생각보다. 맞췄습니다. 자, 장마철 강우 시 빗물과 함께 수질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되어서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어 사업장의 비저모염원에 대한 사전 관리가 무조건 필요하죠. 사업장 비저모염원의 관리에 대해서 올바른 것을 고르시오.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4번. 4번. 틀렸습니다. 아. 네, 다음 두 분에게 기회가 주어지고요. 못 들었어. 다 아닌 것 같은데. 너 뭔데? 저기 찍는 거야. 1에서 5번이잖아. 자,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셨군요. 1번에서 4번까지만 있습니다. 석훈 석훈, 3번? 3번 맞습니다. 다 뭔지 알아야지. 한번 뭔지 알아야지. 3번은 배수로를 점검하여 퇴적물을 제거하고 빗물이 비저모염 저감시설로 유입되고 있는지 와. 확인한다. 아니, 입니다. 3번 답이 뭔지 알아야지. 아니 아, 객관식이잖아. 오케이, 제가 오케이. 먼저 말을 해줬고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문제 8번입니다. 800점짜리 문제고요. 충분히 역전 가능성 있습니다. 파이팅! 있습니다. 화이팅! 자. 800자. 마지막 문제는 비저모염 저감시설 관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올바르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자, 답은 무엇일까요? 정답, 은호. 은호. 3번. 3번 맞습니다. 자, 3번은 보자. 전처리저의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흡전물과 침전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쵸? 네, 점수 발표하겠습니다. 몇 등부터? 꼴등부터 할까요? 2등부터 자, 발표할게요. 2등부터 발표하겠습니다. 자, 2등. 자, 이은호. 예. 자, 그러면 꼴찌를 발표할까요? 1등을 발표할까요? 꼴찌부터 해주세요. 꼴찌부터 해드릴까요? 1등을 발표했어요. 1등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잠깐만.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1등. 김석훈. 나이스. 아니 얼굴 좀 봐봐들. 나 안 맞을 줄 알고 큰 걸로 가져왔구만. 자, 심정이 어떠신가요? 벌칙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하, 우리 비저모형은 서포터즈인 만큼 앞으로 이번 일을 계기로 비저모형한테 좀 더 공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 재원아, 공부 열심히 해. 6월 21일 하지가 되면 본격적인 여름이다. 한랭다습한 오호츠크의 고기압이 머물고 있던 대한민국에 고온다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북상하게 되면 온도차가 큰 두 기단 사이에 뚜렷한 전선이 만들어지고 이 전선이 대한민국 상공에 머물면서 장마가 시작된다. 1년에 내리는 비의 30에서 40%가 장마 기간에 내린다. 폭염과 극심한 가뭄으로 메마른 땅에 내리는 비는 모두에게 아마도 없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러나 울산광역시 남구 무고동 장마 기간을 누구보다 심란하게 보내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
최아림 씨 맞으시죠? 네, 맞아요.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저 지금 쓰레기 줍고 있었어요. 쓰레기요? 네, 아니 이제 곧 장마철 시작이잖아요. 근데 제가 산책하러 나왔는데 길거리에 사람들이 쓰레기를 이렇게 많이 버렸더라고요. 결국에 이런 쓰레기들의 오염 물질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게 되면서 비점 오염을 발생시키거든요. 비점 오염이요? 네, 비점 오염. 안 그래도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거든요. 취재진 분도 얼른 저랑 같이 쓰레기 주워요. 보고만 있지 말고. 점 오염원은 오염물질의 배출 지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예측과 관리가 다소 용이한 오염원이다. 공장, 사업장 등의 폐수 배출 시설을 통해 하수구나 도랑 등의 형태로 배출되며 유출 경로가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특징이 있다. 반면 비점 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뜻한다. 도로에 떨어진 미세 타이어 조각이나 농경지에 잔류되어 있는 비료나 농약 및 미세먼지, 공사장 분진 등이 하천으로 흘러가거나 빗물에 씻겨 내려가면 문제가 된다. 이처럼 비점 오염 물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포장도로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화로 오염된 빗물이 땅에서 여과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났고, 이로써 토양과 식물에 의한 자연 정화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되었다. 정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하천으로 곧장 유입된 비점 오염원은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친다. 수질이 나빠져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고 동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어 생태계 교란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여름철 녹조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우리도 생활 속에서 비점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 비점 오염 예방에 관심이 많은 하림 씨에게 답변을 부탁했다. 평소 저는 외출 시에 이렇게 작은 비닐봉투를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 떨어진 쓰레기를 줍는 행동을 통해 비점 오염 예방을 실천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만큼은 아니어도 비점 오염 예방을 위해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하는 바람직한 시민이 되었으면 하는데요. 비가 오기 전 본인 집 앞 쓰레기를 줍는 사람이 되었으면 해요. 외출하고 들어오면서 쓰레기 몇 개 줍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건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만 해당되는데,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강아지가 똥을 누러 풀숲에 갔을 때 풀숲에다 싸는 거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두고 가시는 경우 많은데, 이것 또한 비점 오염의 원인이 되거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으니 다음부터는 꼭 배변 봉투에 담아 수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 여행 가셨을 때 음료수도 먹고 라면도 끓여 드시잖아요. 근데 이거 남은 음식물 하천이나 땅에 묻는 행위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이 빗물바지 보이시죠? 여기에 담배꽁초, 껌, 휴지, 음료수 이런 거 절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사실 비점 오염에 관심이 없는 일반 시민분들은 잘 몰랐겠지만, 정부에서는 오래전부터 비점 오염 관리 종합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면서 관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비점 오염 물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정부의 힘만으로는 힘들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장마가 시작될 텐데, 이번 장마철부터는 국민들의 생활 속 실천이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소 낯선 개념이지만 일상 속에서 작은 관심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찌는 듯한 무더위, 당분간은 걱정 없으실 듯 합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폭염의 기세도 누그러지겠습니다. 매체에서는 이번 장마가 많은 지역의 가뭄 해갈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비 같은 장마지만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그에게도 장마를 두려워하는 사정이 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규리 기자. 네, 저는 여우비 학생 취재를 위해 하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우비 학생, 왜 장마를 두려워하기 시작하셨나요? 장마가 오면 많은 비가 쏟아지고 그로 인해 곳곳에 있는 비점 오염물이 하천으로 흘러가 엄청난 수질 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이에요. 아, 비점 오염물로 인한 수질 오염 때문이군요. 혹시 비점 오염을 모르시나요? 비점 오염? 그게 뭐죠?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네요. 눈이 감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비점 오염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잠깐 잠이 든 기자님 대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비점 오염이란 광범위한 배출 경로를 통해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흙탕물, 비료 성분 따위가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들어가 발생하는 오염을 말해요. 정화조, 축산농가, 산업폐수, 폐수처리장과 같이 배출 지점이 명확하고 배출량이 기상 조건의 영향을 적게 받는 점 오염원과 달리 비점 오염원은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비료 등 배출 지점이 불명확하고 배출량이 강우 등 기상 조건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예측과 측정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가 쏟아지는 장마철에 곳곳에 있는 비점 오염원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가면서 수질 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하천에 녹조가 발생하고 고기가 집단 폐사하는 등 심각한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 비점 오염, 예방법은 없을까요? 예방법 또한 여우비가 간단하게 소개할게요. 정부에서는 식생여과대, 식생수로, 인공습지 등 자연여과가 가능한 각종 시설을 설치하고 있어요. 또한 길을 가다가 종종 볼 수 있는 투수블럭도 비점 오염에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랍니다. 뿐만 아니라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애완동물과 산책 시 용변 제거하기. 두 번째, 쓰레기 길가에 함부로 버리지 않기. 세 번째, 세차는 세차장에서 하기. 네 번째, 비 오기 전 집 앞 간단하게 청소하기.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정부와 국민이 노력한다면 장마철 비점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을 방지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잠시 연결이 끊겼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우비 학생은 어디로 사라진 거야? 이상으로 KBG 김규리입니다. 모두들 지키기로 약속하는 거죠? 전 이제 진짜 가볼게요. 안녕. 이상으로 여우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알쓸꿀잡의 주제는 비점 오염입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비점 오염에 대해 알고 계셨나요? 모르시는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에 비점 오염이 무엇인지, 비점 오염 예방 방법, 마지막으로 장마철 비점 오염 예방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비점 오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점 오염이란 불특정한 배출 경로를 통해 쓰레기나 동물의 배설물, 자동차 기름, 흙탕물, 비료 등의 성분이 빗물에 씻겨 강이나 바다로 흘러 들어가 발생하는 수질 오염을 뜻합니다. 비점 오염은 토지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 토양의 침식, 대기 중 오염물질, 부유물질, 용존성 오염물질 등이 강우에 의해 유출되어 수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녹조 영상 심화, 물고기 집단 폐사 등 생태계에 직접적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토사 등에 의한 정수지 막힘 등 각종 오염물질로 인해 정수처리 공정에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나라는 기후변화에 따른 강우 강도 증가로 지표면에 축적된 고농도의 비점 오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되고 수질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내년 7월이면 본격적인 장마에 접어드는데요. 비가 많이 내릴수록 지표면에 쌓여있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렇다 보니 장마철은 비점 오염 집중 관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렇다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행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야외 소풍이나 등산, 캠핑 시 라면이나 찌개 국물, 음료수 등은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애완동물과 산책 시에는 꼭 배변 봉투를 준비하고 배변을 수거해야 합니다. 세 번째,
비가 오기 전에는 집 앞을 청소하여 오염물질이 함께 떠내려가지 않도록 합니다. 네 번째, 거리변 빗물바지에는 담배꽁초, 껌, 휴지 등을 버리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세차는 반드시 세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물에 흘러보내지 않고 꼭 따로 모아 배출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비 예보가 있을 때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이제 곧 2022년 장마가 시작될 텐데요. 우리 모두 일상생활 속 비점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우리 함께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점오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귀에 쏙쏙 들어오셨나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많은 비점오염원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알쓸 꿀잡이 유익하다면 일상생활 속에서 비점오염을 줄이기 위해 우리 같이 꼭 실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고 유익한 비점오염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강의 모습이 아름다워 보이시나요? 조류, 해양생물 등 다양한 생물들의 서식지 이곳 강. 과연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 속에서도 같을까요? 실상은 환상과 다르기 마련이죠. 조금 더 가까이 들여다보면 그 실상은 안타깝습니다. 비점오염은 강물의 오염에 있어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Our small actions are affect to water. These actions are too small to people recognize them, but it is causing many sources of pollution. We can distinguish our pollution two main categories: point sources and non-point sources. Point sources are artificial or clear source of emissions, such as factories, domestic sewage, manual treatment plants, and limestone farms. Non-point sources are substances that are emitted from unspecified places like pollutants in agricultural land, ranches, roads, mountainous areas, and atmosphere. There's more serious pollution when it rains, because pollutants which piled up on the surface due to the rain are washed away and pollute rivers. Non-point sources are also affected by substances made by people. Our small actions like throwing food in the trash can on the street, spraying insecticide, and emitting organic substances are now having a lot of impact on water pollution. All this is our responsibilities. Non-point sources occur in so many places, like the disturbance of aquatic ecosystems inhabited by aquatic life, such as freshwater eels, and the damage to creatures that live on the bottom of the river. In here, we can see that non-point sources are greatly affected by rainwater. Especially during the rain season, non-point sources are served, so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prevent non-point sources. 이렇듯 우리의 작은 행동이 강과 바다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연과 더불어 살아나가야 할 현대 사회의 지성인으로서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점오염이란 공장, 하수처리장 등과 같이 일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전오염원 이외에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도로, 도시, 산지 등의 오염물질 발생원입니다. 박동재 전문가를 만나 비점오염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 박동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하수 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이 건설되면서 점오염원의 관리가 강화되었으며 그에 따라 수계로 배출되는 총 오염 부하는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지 이용 고도화에 따른 불투수면 확대 등으로 비점오염 부하율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앞으로는 점오염원뿐만 아니라 비점오염원 관리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야 공공수용 목표 수질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이후 정체 수역 증가에 대응한 수질 관리 및 생활 수준 향상에 따른 국민들의 친수에 대한 욕구 증가 등에 대응하기 위해 비점오염 관리의 필요성은 더욱 중대되고 있습니다. 네, 비점오염의 관리와 예방의 필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점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은 어떨까요? 매은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배다리 생태공원에 나와 있는 맹현빈 기자입니다. 비점오염에 대해 시민 인터뷰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침 저기 셀카를 찍고 있는 시민분이 있는데 가서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지금 대학생인가요? 네, 저 지금 대학생입니다. 과가 어떻게 되세요? 화학공학과입니다. 그럼 혹시 환경오염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가요? 네, 평소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럼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텀블러를 사용하거나 일회용품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그럼 혹시 비점오염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네,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비점오염 예방에 대한 실천 방법을 알고 계신가요? 실천 방법까지는 제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시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비점오염에 대한 시민 인식이 부족해 보입니다. 이상 맹현빈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맹현민 기자를 통해 비점오염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로 저희가 시민 100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함께 보시죠. 네, 환경오염 관리에 대해 90% 이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환경보호 활동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 과반수 이상이 시민들의 실천의 중요성에 대해 깨닫고 있지만 비점오염이 무엇인지는 대부분 모르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비점오염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같은 장마철엔 강우로 인해 하천으로 비점오염 물질이 바로 유입되는데요. 이것을 예방하려면 실생활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박동대 전문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비점오염에 대한 장마철의 예방법이라고 말씀드리자면 먼저 길거리의 쓰레기를 없애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배꽁초, 과자봉지 등 쓰레기들을 줍거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으로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애완동물을 산책할 때 비닐봉투를 챙겨 배변을 수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차를 아무 곳에서 하지 말고 정식 주차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쓰레기나 세차할 때 쓰는 화학약품들이 하수구를 통해 하천으로 가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잘 지켜도 비점오염 예방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예방법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실천들과 기관들이 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지 끊임없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장마철 비점오염 주의보! 장마철 비점오염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에 대해 먼저 알아볼까요? 우선 수질오염의 원인은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됩니다. 이 사진처럼 공장의 폐수나 가정하수로 인해 오염된 것과 같이 정화조, 분뇨처리장, 축산농가, 공장과 같이 일정한 위치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길거리에서 이런 쓰레기 더미를 본 적 있으신가요? 길거리에 쓰레기 더미를 포함해 도시, 도로, 농지, 산지와 같이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을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오염원 배출 부하량의 결과에 따르면 점오염원 대비 약 2.5배 정도 비점오염원이 수질오염의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비점오염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데요. 최근 뉴스에서도 비점오염원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이 나왔습니다. 한강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 60%가 비가 오면 도시, 농지,
도로 등에서 불특정 경로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응 예산 부족과 정부 부처 간 비협조로 비점오염원에 따른 수질 오염과 수 생태계 파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경기도 안산시 안산천에서 잉어 떼죽음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그 원인이 오랜 가뭄 상태에서 내린 비로 도로의 각종 비점오염원이 안산천에 대거 유입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가 오면 비점오염 유출량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강수량이 집중된 장마철에 비점오염 예방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은 비점상회담 팀과 함께 장마철 비점오염 예방에 대해 OX 퀴즈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퀴즈는 맛보기 퀴즈입니다. 비 오는 날은 하수구에 음료수를 비롯한 쓰레기를 버려도 된다? 정답은 X입니다. 날씨의 유무에 상관없이 하수구나 빗물바지에는 음료수를 비롯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지붕에서 흘러내린 빗물은 비점오염에 해당된다? 정답은 O입니다. 대기오염과 황사현상으로 인하여 지붕에서 유출되는 빗물 유출수에는 중금속, 입자물질 등이 있습니다. 또한 지붕에 위치하는 각종 시설물과 사용되는 페인트 등에 의하여 중금속, 일반 세균, 유기물 등이 강우 유출수에 포함되어 비점오염이 발생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조경공간 화단 조성 시 볼록형보다 오목형이 좋다? 정답은 O입니다. 도시지역의 조경 공간을 볼록형이 아닌 오목형으로 바꾸고 도로와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강우 유출수를 유입시켜 침투 및 저류시킴으로써 비점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나라는 밭의 토양 유실을 막기 위해 최적 관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 정답은 O입니다. 최적 관리 기술이란 최적의 비용을 가지고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오염을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기술이나 기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최적 관리 기술에는 단디 식생 여과대, 식생 밭두렁, 실트웬스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점상회담 팀과 퀴즈를 통해 장마철 비점 오염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비점상회담 팀 다음 퀴즈에서 또 만나요. 다음으로는 장마철 비점 오염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장마철 비점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비점 오염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2025년 5%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빗물 바지에 쓰레기나 음식물 버리지 않기, 반려동물 산책 시 배변 봉투 챙기기, 계곡이나 하천 등 야외 활동 시 쓰레기 수거하기, 비가 오기 전 공사장 하천 마당 주변 점검 및 정돈하기, 세탁기는 뒷베란다에 설치하기 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점오염 예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함께 비점오염을 예방하여 깨끗한 지구를 만들어가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콰이엇 뉴스 진원경입니다. 비점오염원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비점오염원이란 환경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의 일종으로 오염물질 발생 지점이 명확한 점오염원에 비해 발생 장소와 발생 시기가 불분명한 그런 오염원을 말합니다. 최근 이러한 비점오염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해서 저희 취재팀이 비점오염원이 환경에 미치는 심각성에 대해 취재를 해보았습니다. 이지은 기자. 네, 비점오염원 이지은 기자입니다. 네, 현장 상황 전해주시죠. 여기는 창원대학교 동대앞 공사장인데요. 여기를 보시면 최근에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비점오염원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포장 도로가 증가하면서 오염된 빗물이 땅으로 흡수되지 못하는 상황이 늘어났고, 이로써 토양과 식물에 의한 자연 정화 과정까지 제대로 거치지 못하게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흡수가 되지 못하니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현장 상황 잘 들었습니다. 그럼 광고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번 뉴스는 우리는 왜 비저모염원을 예방해야 하는가, 어떻게 장마철 비저모염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환경을 사랑하신다면 비저모염 예방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콰이엇 뉴스 진원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찌구입니다. 안녕하세요, 강가에 살고 있는 물고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류입니다. 오늘의 먹방은 토사 비료 물입니다. 영상 보러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비료 맛있겠다. 빨리 먹어야지. 근데 오늘따라 맛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야, 뭐래, 비료가 맛없는 거 봤냐? 나 토사 먹어야지. 나도 배고파. 빨리 먹어야겠다. 근데 너 오늘따라 물 색깔이 좀 이상한 거 같다? 그러니 맛도 이상해. 얘들아, 나 상태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도 소화가 좀 안 되는 거 같은데? 둘 다 왜 그래? 더 아프기 시작했어. Listen guys, 비자모양 예방 My 지구 We are 비타민 환경보호 Let's go 너무너무 아파 움직일 수 없어 숨을 못 쉬겠어 아픈 지구 No 환경
안돼 노노노노 환경오염 안돼 어르존을 아파해 헤엄칠 수 없어 강압성도 못해 죽겠는걸 수생생물 피해 입고 있어 비저오염 예방 필수 어떻게 하죠 오염된 바다 박테리아 바이러스 유기물질 비저오염 유발물질 우리 모두 실천해봐요 정말 비저오염 예방법 예방 우리와 함께 알아봐 빗물 바지 통에 쓰레기는 노노노노노 세척 반드시 세차장에서 예예예예예 비가 오기 전에 사전 점검 예예예예예 웃는 지구 오예 좋은 환경 오예예예 장마철 수질오염의 빌런 비저모염을 잡아라. 안녕하세요. 비저모염 예방을 위한 한걸음 팀 이코워커스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장마철인 요즘 지표면에 비저모염 물질이 하천으로 유출돼 오염을 일으킬 확률이 더더욱 높아진다는 점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장마철 비저모염원 관리는 특히나 더 중요하답니다. 오늘은 장마철 수질오염의 빌런 비저모염 용의자를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용의자는 크게 저모염, 비저모염 두 부류로 나뉘게 됩니다. 저모염 용의자의 경우 공장, 공장하수, 분뇨 처리장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비저모염 용의자의 경우 대지, 도로, 논밭에서 자주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범행 동기와 발생 지역이 비교적 명확하여 잡히기 쉬운 특성을 지닌 저모염 용의자, 이에 비해 범행 동기와 발생 지점이 불명확해 비저모염 용의자는 검거가 어렵습니다. 결국 범행 피해 여파가 넓게 미치고 맙니다. 그러니 사후 대책보다는 범행을 저지르지 못하게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장마철과 같이 기후 변화가 있을 경우 비저모염 용의자의 범행 여파가 더 크기 때문에 난분해성 물질에 대한 집중적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이런 비저모염 여러분도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곧 다가올 장마철 두렵지 않으신가요? 토지 표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강우에 의해 유출되는 것이 머지않았습니다. 장마 이전 비저모염 검거에 서둘러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장마철 비저모염 용의자가 더욱 위험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더불어 오염물질 유입 가속화로 범행 피해가 갈수록 넓어져만 갑니다. 검거를 잘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사전에 비저모염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 동참해야 합니다. 장마철 수질오염의 빌런 비저모염, 그 첫 번째 만행을 파헤쳐 봅시다. 도시 지역은 가장 먼저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반려동물 산책 시, 포장마차 노점상 이용 시, 아파트 세탁기 작동 시, 빗물 바지통 오염 시, 세차장이 아닌 곳에서의 세차 시 도시 지역에서 축적된 오염물질의 유출이 크게 발생됩니다. 이 빌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도심 속 생활행동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 수질오염의 빌런 비저모염 두 번째 만행을 파헤쳐 봅시다. 다음 피해 지역은 도로 지역이었습니다. 자동차의 급가속, 급정거로 인한 배기가스 유발, 엔진과 브레이크를 통한 기름류 유발, 불필요한 공회전 시에 축적된 오염물질의 유출이 크게 발생됩니다. 도로 속 생활행동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장마철 수질오염의 빌런 비저모염 세 번째 만행을 파헤쳐 봅시다. 다음 피해 지역은 농축산 지역이었습니다. 농지에 살포된 비료, 퇴비 등 유출, 부적절한 농지관리, 축사 등 저장지의 강우 시 축적된 오염물질의 유출이 크게 발생되고 말았습니다. 농축산 지역 생활행동 요령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과연 이뿐만일까요? 용의자들의 범행이 머지않았습니다.
비 오기 전 야외활동 시 우리는 저모염원, 비저모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비저모염 예방을 위한 한 걸음. 지금까지 팀 이코워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수업 주제는 비저모염이에요. 초록비 학생, 비저모염에 대해 공부해 볼까요? 선생님, 그런데요. 비저모염이면 비점이 오염된다는 뜻이에요? 비점이 뭐예요? 비점의 뜻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초록비 학생, 길거리에 쓰레기나 담배꽁초를 본 적이 있나요? 네, 오늘도 보고 왔어요. 그런 어디서부터 나온지 알 수 없는 쓰레기들이 빗물에 쓸려 내려가 수질 오염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비점오염이라고 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럼 우리 함께 밖에 나가서 알아볼까요? 선생님, 저기 강아지 똥 싸요. 맞아요. 바로 강아지 똥도 길거리에 그냥 버려두면 빗물에 쓸려가 비점오염원이 돼요. 반려동물의 배변은 꼭 수거한 후에 집에서 버려야겠죠? 아, 빗물에 쓸려가는 다양한 쓰레기들이 오염물질이 되는 거군요. 네,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세차할 때 나오는 세제도 이대로 쓸려 내려가면 비점오염원이 되겠죠? 농사 지을 때 쓰는 저런 비료들도 화학 물질이기 때문에 빗물에 쓸려 내려가면 큰 오염을 일으킨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비점오염원이 만들어지네요. 저도 친구들도 다 함께 조심해야겠어요. 그런데요, 선생님, 이런 오염물질들이 어떻게 강으로, 바다로 흘러가요? 여기선 강과 바다가 너무 멀잖아요. 바로 이런 하수로를 통해 각종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강으로 들어온답니다. 강에서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가요. 지금 강에 떠있는 이 쓰레기들이 보이나요? 집 근처에 버려졌던 쓰레기들이 결국 이렇게 강으로 흘러 들어와서 해양 생태계도 큰 위협을 받고 있어요. 강물이 초록색을 띠고 있죠? 이것을 바로 녹조라고 하는데 아까 말했던 농업 비료 성분인 질소와 인이 이렇게 녹조까지 일으킨답니다. 더욱 신경 써야겠죠? 네, 선생님. 선생님, 갑자기 비 와요. 요즘이 또 장마철이잖아요. 장마철에는 많은 비가 한꺼번에 내리기 때문에 강이 자정작용을 못해서 수질 오염도가 더욱 심해져요. 그래서 정부도 투수성 포장, LID, 빗물 파고라 등을 설치해 비점오염을 예방하는 데 힘쓰고 있답니다. 그러면 저도 비점오염원을 없애기 위해 얼른 집 앞에 있는 쓰레기부터 청소할래요. 좋아요. 이번 여름 휴가 때도 계곡이나 바다로 놀러가서 오염물질을 두고 오면 안 되겠죠? 네, 우리의 소중한 물을 위해 또 해양생물들을 위해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할게요. 우리 다 함께 비점오염을 예방해요. 안녕하십니까. NPC 뉴스 앵커 김승건입니다. 6월 말부터 9월까지 시작될 장마 및 태풍을 앞두고 장마철 비점 오염에 대비하기 위해 정부가 분주하다고 하는데요. 주성민 기자.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하게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주성민입니다. 네, 주 기자. 정확히 어떤 식으로 비점 오염을 대비한다는 거죠? 일단은 앵커님, 제가 혹시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갑자기? 지금요? 네, 앵커님, 혹시 비가 많이 오는 날 거리를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있었죠. 그럼요. 그렇다면 앵커님, 굉장히 흥미로우실 것 같습니다. 도시화 이후 도로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되면서 빗물이 하수로 빠지지 못하며 여과되지 않고 하천이나 호수로 곧장 유입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특히나 비점 오염원으로 인한 수질 오염이 더욱 심해집니다. 이러한 수질 오염은 하천, 호수의 부유 영양화로 인한 생태계 오염과 침출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으로 우리의 마실 물에게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또한 악취도 나게 합니다. 또한 이런 것을 바탕으로 토양 오염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네요. 그럼요. 굉장히 흥미롭죠? 땅에서 여과되어야 할 비점오염 물질들이 지금은 그런 효과를 거의 기대할 수 없으니 말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주 기자, 비점오염원이 뭔지 좀 더 쉽게 설명 가능할까요? 네, 좀 더 쉽게 설명 가능합니다.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 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말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말 간결하고 알기 쉽게 설명을 또 해줬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주 기자, 대체 이런 장마철에 빗물 속에 들어간 비점오염 물질들은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방하는 거죠? 뭐 비점오염이 관리시설 근처에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네.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인데 국민들이 개인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없는 걸까요? 네, 일단은 뭐 좋은 질문, 지적, 아무튼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일단은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정부의 지침? 일단 그 부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단은 어쨌든 성공적인 비점오염 저감을 주도하는 정부의 지침이라는 것을 일단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마도 담배, 꽁초 이런 것들을 하수도에 투척하는 것이나 버리는 것을 아니 근데 제가 어제 주 기자 담배꽁초 하수구에 버리는 거 봤는데요? 네? 그리고 주 기자 뭐 또 다른 방안 없어요? 주 기자 말 똑바로 하세요. 주 기자 울어요? 취재 안 했지? 너 제대로 안 했지 주 기자? 주 기자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야. 야! 예, 주성민 기자가 좀 마음이 약한 것 같습니다. MBTI가 I로 시작하는 친구라. 신입 기자라 그런지 미숙한 부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임민아 기자 만나러 가겠습니다. 임민아 기자. 불같은 열정으로 유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MBC 뉴스의 임민아 기자입니다. 이어서 국민들이 실천할 수 있는 비점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나요? 누구나 실천하기 쉬운 비점오염 줄이기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집, 가게 앞 청소. 두 번째로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배변 치우기. 세 번째로 담배꽁초, 껌, 작은 휴지 등을 바닥에 버리지 않기. 네 번째로 세차는 반드시 세차장에서 하기. 다섯 번째로 물가 주변에 쓰레기를 버리지 않고 땅속에 묻거나 태우지 않으며 지정된 장소에만 쓰레기 버리기. 여섯 번째로 세탁기 설치는 뒷베란다나 다용도실에 설치. 일곱 번째로 음식물 쓰레기나 약품, 기름 찌꺼기, 페인트 등은 땅에 묻지 않으며 무심코 물에 흘려버리지 않기. 여덟 번째로 텃밭을 가꾼 다면 너무 과한 비료 사용은 자제하고 유기농 퇴비를 사용. 아홉 번째로 트럭으로 짐을 운반할 때에도 덮개가 잘 덮여 있는지 꼼꼼히 확인. 열 번째로 낚시할 때 많은 미끼 사용 자제. 위의 사항들을 지키면 장마철 비점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서도 환경보호를 실천할 수 있게 됩니다. 이상 MBC 뉴스의 임민아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환경을 위해 비점오염 예방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실천 방안을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MBC 뉴스 김승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비점오염원 서포터즈 GOMP입니다. 여러분들은 비점오염원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비점오염원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비점오염원에 대해 알아야 하는데 비점오염원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먼저 비점오염에 대해 알아봅시다. 비점오염원을 알기 위해서는 점오염원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는데요. 점오염원이란 생활하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등으로 인해 오염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발생원을 말합니다.
저모염원은 인위적인 요인으로 발생하고 자연적인 요인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아 연중 배출량이 일정하고 오염 물질들을 모으기가 용이하여 처리 효율이 높습니다. 그에 반해 비저모염원은 도시, 도로, 산지, 농지 등으로 인해 오염되는 지점을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발생원을 말합니다. 비저모염원은 인위적인 요인에서도 발생하지만 강우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에서도 영향을 받아 연주 배출량의 변화가 크게 나타납니다. 또한 오염 물질들을 모으기가 어렵기 때문에 처리 효율이 낮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저모염원을 예방해야 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배출 지점이 불명확합니다. 사전 예방을 하지 않으면 오염 물질이 배출되고 확산되어 넓은 지역이 오염됩니다. 두 번째로는 자연적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강우 등의 자연적인 요인으로 인해 지표면에 쌓여있던 오염 물질이 빗물과 함께 하천 및 공공수욕으로 흘러가 녹조 등을 발생시켜 수질이 오염됩니다. 세 번째로는 처리 효율이 낮습니다. 영양염류와 고농도의 중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오염물질은 수집 및 처리가 어려워 하천으로 유출되어 처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7월, 8월이 장마 기간인 만큼 장마철에 비저모염원을 어떻게 예방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여러분들은 비가 내리면 어떤 요소들로 오염이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오염 원인은 생각보다 멀지 않은 곳에 있답니다.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원인이 됩니다. 또한 농촌에서 사용하는 비료와 농약으로도 오염이 되는데요. 비가 오면 이런 물질을 끌고 하천이나 공공수역으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수질 오염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국가와 기업과 개인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법은 바로 비저모염 저감시설을 중간 점검하는 것입니다. 비저모염 저감시설은 비저모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입니다. 첫 번째, 저감시설로 초기 우수 유입 및 유출이 원활한지 점검합니다. 두 번째, 스크린 유지 보수 및 협찬물을 제거합니다. 세 번째, 전처리조의 저장 능력을 고려하여 주기적으로 협찬물과 침전물을 제거합니다. 네 번째, 여제의 여과 성능이 유지되도록 여제의 교체 및 유지 관리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비저모염 저감 계획서 이행 등 시설의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업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방법은 사업장 비저모염원 관리입니다. 첫 번째, 사업장 및 사업체의 원료와 폐기물을 빗물이 닿지 않도록 실내에 보관합니다. 마지막으로 야적장 내로 빗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지붕 또는 덮개를 이용하여 빗물 접촉을 차단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의 비저모염원 관리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려동물과 산책 시 배변 봉투를 준비하여 배변을 수거합니다. 두 번째, 포장마차 또는 노점상 등에서 나오는 하수는 길거리 빗물바지에 버리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파트 세탁기 설치 시 앞베란다가 아닌 뒷베란다에 설치합니다. 왜냐하면 앞베란다는 우수관과 직접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 거리 빗물바지에는 담배꽁초, 휴지 등 쓰레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세차는 반드시 세차장에서 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야외 소풍, 등산 등 야외 활동 시 하천 또는 계곡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일곱 번째, 트럭으로 짐을 운반 시 덮개를 잘 덮습니다. 마지막으로 밭에 과한 비료를 사용을 자제하고 유기농 퇴비를 사용합니다. 비저모염원 예방하기 다같이 실천해요. 여기까지 비저모염원 서포터즈 GOMP였습니다.